안녕하세요. 차이용 교사 송아령입니다. 최근 2021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었죠. 시험을 치른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차이용과 함께 2021년 수능 중국어 기본 유형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보면서요, 수능 중국어의 감을 제대로 익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제2외국어 중국어 과목으로 수능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부 대학교에서는요, 중국어 과목으로 4탄 과목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가산점 전략으로 수능 중국어를 응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중국어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교육 정책이 나왔는데요. 기존 제2외국어가 상대평가였다면 2022년부터는 절대평가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절대평가는요, 성적을 절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제2외국어는 총 50점 만점으로 45점 이상만 맞으면 누구나 1등급 받을 수 있겠고요. 40점에서 44점이면 2등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적 기준 범위에 따라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뉘어질 수 있겠는데요. 차이용에서 꾸준히 학습하신다면 수능 1등급 받을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부터 수능 중국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수능 중국어에는 듣기평가가 없고요. 오지선다의 문제로 총 30문항이 제시되면서 점수는 1점과 2점으로 구성되며 총 50점 만점입니다. 시간은 총 40분인데요. 사실 40분이란 시간이 문제를 풀 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별 요령 있고 또 정확하게 문제 푸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능 중국어의 문제 유형은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어병음 한자, 중국문화, 문법, 그리고 독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수능 중국어에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는 중국어 문장이 많이 출제되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독해 문제 유형에서는요, 의사소통 기능에 관한 문제들이 이렇게나 많이 출제되었었습니다. 문화 유형에서는요, 작년과 비슷하게 총 5개가 출제되었고요. 문법 문제에서는 조동사 부정과 가능 보어가 출제되었었네요.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수능 중국어 유형별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한어병음과 한자입니다. 이 문제는 2021년 수능 중국어의 첫 번째 문제였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을 보고 보기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보기를 본 다음, 그 다음 지문에서 알맞은 정답을 찾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따오, 도착하다 라는 뜻이죠. 2번, 떵, 기다리다. 3번, 메이, 아름답다. 그 다음 4번, 까오, 높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 마지막 5번, 따이, 휴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모와 운모를 확인하면서 지문을 한번 봐야겠는데요. 첫 번째,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아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조도 무조건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2번, 3번, 4번, 5번은 볼 필요도 없이 1번의 정답은 1번이겠습니다. 2번 유형도 1번 유형과 같은 한어병음 한자 유형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중국어 학습 시 병음, 성조, 그리고 한자 이 3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올바른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밑줄 친 부분의 성조 배열이 보기와 같은 정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문장을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환영한다 라는 뜻이죠. 1성과 2성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어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A, 加油, 화이팅 이라는 뜻으로 1성과 2성 구성되어 있네요. B, 铅笔, 연필이라는 뜻이죠. 1성과 3성으로 이어져 있네요. 그렇다면 밑줄 친 부분 1성, 2성, 1성, 3성 다르기 때문에 보기에서 B가 들어간 2번, 4번, 5번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C 보도록 할게요. 终于, 终于, 마침내라는 뜻이죠. 1성과 2성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1성, 2성 같이 들어간 A, C가 들어간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지금처럼 저와 같이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성조를 꼭 표시를 해주셔야만 문제풀이하는 데 있어서 오답률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중국 문화 유형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나온 문제는 어느 정도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쩌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네요. 지문 볼게요. 这是中国的一种传统艺术. 이것은 중국의 전통 예술 중에 하나입니다. 技术要求很高. 기술적 요구사항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림을 보고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是在一个小瓶里边画画.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画画, 그림을 그리다 라는 단어이죠. 사실 그림을 그린다 라는 단어로 그림을 좀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2번, 3번, 5번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앞에 있는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小瓶里边, 작은 병 안에. 小瓶里边画画, 작은 병 안에 그림을 그린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의 유형 같은 중국 문화 유형은요. 중국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 조금 더 문제풀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이번 유형은 문법입니다. 잠시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有, 比, 没有, 比.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요랑 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비교문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 유형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비교문 설명 들어보고 문제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비교문의 기본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B, 수럽. 이렇게 기본 어순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죠. A는 B보다 수러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他的汉语比我好. 그의 중국어는 나보다 잘한다. 따라서 그의 중국어가 더 잘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비교문에서는요, 요라는 단어를 쓰면서 비교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기본 어순은 똑같습니다. B 자리에 요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뜻은 A는 B만큼 수러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부정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정형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뿌비를 사용하거나 메이오를 사용하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뿌비 먼저 보도록 할게요. A는 B보다 수러하지는 않는다. 예시 보도록 할게요. 他的汉语不比我好. 그의 중국어는 나보다 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의 중국어와 나의 중국어가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두 번째 메이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他的汉语没有我好. 그의 중국어는 나만큼 잘하지 않는다 라고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뜻은 내가 확실하게 잘한다 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비교문에 있어서 부정형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비교문을 강조할 때는요, 수러 앞에 정도부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사실 정도부사 하면 非常, 很, 真, 요 세 가지 단어를 먼저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비교문에서는요, 아주 그리고 매우라는 非常, 很, 真, 요 세 가지는 쓰시면 안 됩니다. 더 그리고 더욱이라는 의미가 있는 정도부사 更, 还, 또 요 세 가지만 쓸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정도부사를 쓸 때는요, 요 세 가지만 쓸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수러 뒤에다가도 정도를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수량사 아니면 보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一点儿, 一些, 조금, 그리고 약간이라는 의미가 있는 요 단어를 쓸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的多, 多了, 很多, 훨씬 더라는 의미가 강한 요 세 가지 단어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러 앞에 정도부사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수러 뒤에 수량사나 보어적 정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비교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다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어서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 他哪里有你这么聪明啊? 네, 지금 보니까 요를 사용한 비교문이네요. 지금 어수는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로친 这么라는 부분, 수러 앞에 这么, 那么이런 부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나올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요거는 올바른 표현이구나 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표현이고요. B 보도록 할게요. 他的房间比我的非常干净. 네, 비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비교문인데요. 사실 비교문일 때 우리 아까 정도부사 非常은 넣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더 그리고 더욱이라는 의미를 넣고 싶다 할 때는 정도부사 更, 还, 또 요 세 가지만 넣을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돼요. 따라서 비랑 非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B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겠습니다. C 보도록 할게요. 今天没有昨天凉快一点儿. 没有, 비교문의 부정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교문의 부정형에서는요, 수러 뒤에 아무것도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EDR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C도 올바른 표현이 아니겠습니다. D 마지막 볼게요. 我们比他们早来半个小时. 이것도 비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렇다면 비교문인데 비교문에서는요, 수러 뒤에 수량사 올 수 있죠. 따라서 이 문장은 올바른 표현이겠습니다. 그렇다면 A랑 D가 들어가 있는 2번이 정답이겠죠? 네, 이렇게 문법 문제를 풀 때는요, 해당 문법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독해 빈칸 채우기 유형의 19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문장 전체를 해석하면서 풀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령 있게 문제 푸는 방법 필요하겠는데요. 이런 문제는요, 빈칸 채우기의 앞뒤 문장 잘 파악해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찾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의 앞줄, 换句话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라고 나와 있네요. 앞에 문장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觉得有没有意思很重要.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문장과 빈칸에 있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비슷한 문장을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对什么都没兴趣. 사실 지금 没兴趣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어요. 兴趣是最好的老师. 흥미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것에도 흥미가 없다. 지금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 나와 있어요. 따라서 조금 반대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아니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学自己喜欢学的. 자신이 배우고 싶어 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배우다 라고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좋아하다랑 재미있다라는 표현이 조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살짝 세모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3번, 学会跟人打招呼.
남에게 인사하는 법을 배우다라고 하는데 打招呼, 인사하다라는 표현이 사실 지문에 한 번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따라서 이것도 정답이 아니겠습니다. 4번, 学什么都没有用. 어떤 것을 배우든 소용이 없다. 여기도 사실 没有用, 조금 부정의 의미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지문이랑 좀 맞지 않아요. 따라서 이것도 정답이 아니겠습니다. 마지막, 工作上出了问题. 工作. 지금 지문에서는 学, 배우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일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5번도 정답이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 앞에 있는 문장과 조금 비슷하게 연결질 수 있는 제일 자연스러운 문장은 2번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겠습니다. 이런 독해 빈칸 채우기 문제는요. 빈칸 앞뒤 문장을 잘 파악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찾아야지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이번 독해 유형은요. 맞고 틀린 거 찾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보기와 지문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중요한 핵심이겠습니다. 지금 15번 같은 경우는요. 광고문에 대해서 나왔었네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참가한다. 우리 지금 참가한다 라는 단어가 핵심이기 때문에 참가한다를 지문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가한다. 参加라는 단어 여기 나와 있네요. 앞에 문장 같이 보면은요. 两人一组参加. 따라서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참가한다. 요 문장 똑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참가 신청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한다. 요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가 있겠죠. 전화 또는 신청이라는 단어가 있겠는데요.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电话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럼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打电话或者上网报名. 전화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똑같이 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대답이겠습니다. 3번, 각 팀은 요리 3가지를 만들어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 무엇을 해야 된다 라고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比赛要求 대회 요구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每组完成一菜一汤. 각 팀은 완성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이菜, 이 탕. 요리 한 가지랑 탕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요리 3가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문장이 아니겠죠.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연은 토요일 오전 3시간 동안 진행한다. 지금 토요일 오전 3시간, 시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시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나와 있네요. 星期六, 토요일, 맞죠? 9시부터 12시까지이기 때문에 3시간 동안 진행하는 거 맞는 문장이겠습니다. 마지막 5번 보도록 할게요. 참가자는 요리 재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준비하다, 准备라는 단어가 있겠죠. 지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准备. 그럼 이 문장 한번 볼게요. 做菜要用的东西都不需要准备. 지금 이 문장 똑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문장이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는 알맞지 않은 문장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지금 저처럼 보기를 먼저 본 후에 지문에서 보기에 있는 핵심 단어를 찾아가는 것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이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유형별 수능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수능의 감을 좀 잡아보셨나요? 지금 문제풀이가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학생들은 차용해서 꾸준히 학습하시면 수능 1등급 문제 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신과 수능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습법으로는요. 먼저 탄탄하게 기초를 다져야겠는데요. 한자와 발음을 정확하게 익혀두고 문법에 있어서도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상생활 대화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을 많이 키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중국어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중국 문화와 사회, 그리고 시사 방면에 있어서 배경 지식을 많이 쌓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이용에는요, 스토리북, 주니어, 시니어, 그리고 비즈 이렇게 연령별로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목적에 따라 학습하실 수 있는 단기 속성, HSK, 그리고 특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시니어, 내신 중국어, 문법 요 세 가지 제품으로 내신과 수능 1등급 완벽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차이용과 함께라면 교내 시험과 수능 중국어 1등급은 문제 없습니다. 차이용은 이처럼 빨강에서 보라까지 학습 단계가 나눠져 있고요. 파랑까지만 학습하셔도 내신 성적은 물론이고 수능 중국어 1등급, HSK 4급도 완벽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요, 절대평가가 도입하기 때문에 차이용에서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는 친구들은 수능 1등급 문제 없겠죠? 차이용과 함께 중국어로 나만의 경쟁률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